자, 안녕하십니까. 화학입니다. 화학 선생 김선민입니다. 화학 강의 성인고시학원에서만 한 30년 했습니다.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변리사 학원에서 화학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편입 쪽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다가 국가가 도와줘서 미트, 디트를 했다가 국가가 또 한 번 도와줘서 피트를 했다가 국가가 나를 이제 딸을 시키는지 미트, 디트, 피트가 싹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바람에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그 변리사 학원으로 다시 왔네요. 그랬더니 세월은 한 30년 가 있어요. 아, 참 조금 허망합니다. 조금 허망하면서도 또 마치 연어처럼 다시 돌아왔어요. 결국은.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안타깝게도 과거의 잘못된 공부 방법들을 아직도 하고 있더라. 그건 변치 않나 봅니다. 그래서 합격자는 10%죠. 뭐. 그러니까 참 보면은 말이죠. 안타까운 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짓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명제는 말이죠. 공부 시간을 늘립시다. 이런 건 대명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지향해야 합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 자, 한번 어떻게 한번 생각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저는 법 과목은 전혀 모릅니다. 아까 유호건 선생님이 말한 민법이나 뭐 이런 쪽은 전혀 얘기해 드릴 수도 없고요. 그건 얘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자, 과학에 대해서 자과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보자고요. 알다시피 물, 화, 생, 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락을 결정 내죠. 1차에서는 얘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1차 시험은 자과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법 과목을 망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극히 없거든요. 그리고 합격자라면 민법이든 특허법이든 거의 90점 근처로 다 갑니다. 근데 자과가 이게 아주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90점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40점도 안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이제 그게 베이스적인 문제가 될 건데, 자, 어떤 뭐 다 알다시피 다 10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해서 40개입니다. 민법 하나가 몇 개인가요? 1차 공부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1차 공부 맞죠? 그래요. 시험 개수도 모르고 지금 한번 해볼까 뭐 뭔가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와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최소한 이거 1년 이상은 무조건 걸리는 거 알고 있지요. 1년 만에 붙었다. 천재거나 내지는 진짜 시험에 어마어마한 적합성이 있는 사람일 텐데 거의 없었죠. 그리고 적어도 2년 내지 3년, 조금 늦으면 4년, 5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각오하고 젊음을 불태우는 데 뛰어들었으니까 그 단단한 각오는 돼 있을 겁니다. 그 단단한 각오 때문에 이제 살짝 좀 이제 방향성이 틀어질 수 있는데 당연히 민법은 40문제입니다. 하나가 40문제죠. 산재법은 3개 합쳐갖고 40개입니다. 근데 이건 4개 합쳐갖고 40개, 각 과목당 10개밖에 안 돼요. 그죠? 자, 이제 지금은 많이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조금 있었고, 미트, 디트, 피트에서는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요. 자, 만약에 누군가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목 굉장히 열심히 해야죠. 민법, 산재법, 문제 몇 문제 정도 풉니까? 내용 본 다음에 문제 풀겠죠. 내용 본 다음에 기출문제 한 10년치 정도 점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풀 겁니다. 그 정도는 하고 들어가는 건 그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용 한번 쭉 보고 기출문제 한번 10년치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뭐 많은 사람은 한 2-3권까지도 풀고 최소 한 권은 푼다고요. 그러면은 기출문제와 문제를 토탈해서 약 한 1000문제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000문제 이상은 뭐 그냥 너끈히 나올 겁니다. 산재법은 몇 개 정도 나올까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과목이 3과목이라. 과목이 3과목인데 뭐 이것도 한 1000문제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만약에 물리든 화학이든 자, 베이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은 전공이 뭔가요? 전자전. 그러면 여기 쪽이 제일 강력하네요. 지금 현재는. 물리가 제일 강력하고 화학은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생물은 문외한이고 지구과학도 문외한입니다. 현재는 얘는 좀 강력한 파트인데 이것도 전자기학 파트만 그래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마다 베이스가 다 달라요. 많이 하고 싶을 겁니다. 아마도 그죠? 아마도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 많이 해서 대박 치겠다. 그러니까 90, 90 받겠다. 90, 90, 90. 커트라인은 몇 점이죠? 작년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모르십니까? 70점입니다. 재작년은 조금 문제가 쉬웠고 82점이었습니다. 소수점 이하는 생략하고요. 70점이 커트라인이었고 재작년에 82점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하는 수험생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자, 1000문제 정도 가볍게 풀어야죠. 1000문제 이상 풀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와, 나는 90점 받아야 돼. 1000개씩 풀어야죠. 이렇게 공부 계획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 계획을 딱 잡고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다른 과목은 전 모릅니다. 화학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화학 1000문제 풀려면은 일단 10문제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년치 기출을 풀어도 100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년치 기출 100문제. 그러면 1000문제 가까이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풀어야 될 수 있는 것은 수능 문제를 풀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수능 화학 2를 풀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가장 흔한 성일고시하고 그래서 많이 시중에 돌고 있는 거 있거든요. 미트, 디트, 피트 기출 문제가 있죠. 이게 한 500 이상, 이게 한 500, 600 됩니다. 이게 한 5, 60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거 다 풀고 들어간다. 그러면 화학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계획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 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모르겠고요. 물리도 뭘 해서 1000문제 가까이 풀고 1000문제 이렇게 다 푼다. 가능하다면,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그래도 떨어집니다. 한 번밖에 못 볼 시간밖에 없잖아요. 문제를. 만약에 이게 가능해도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루에 15시간 정도의 공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겨우 한 번씩밖에 못 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한 번 딱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시험장 가면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모든 책은 잡으면 10번이죠. 잡으면 10번을 봐야 머릿속에 조금 뚫릴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한 번 꼴랑 보고 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예요. 이렇게 이걸 그럴듯하게 표정 짓고 엄숙하게 얘기하잖아요. 엄청 자숙거든요.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변리사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을 공부하려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께서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갖다 못 푼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럴듯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맞아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리사 기출문제를 보겠다는 변리사를 시험 보겠다는 사람이 수능 화학 2를 만약에 공부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유형이 전혀 안 맞습니다. 유형이 전혀 안 맞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유형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풀었다 그러면 이거는 3점포로 가는 겁니다. 미트리트 문제 중에서는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좋습니다. 이건 일부는 좋지만 전체를 다 푼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말 자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리사 시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변리사 시험이 만약에 이 미트리트 피트 시험의 수준의 난이도가 만약에 10이라면 화학에서 변리사 시험은 약 5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생이 또 나옵니다. 10의 공부를 하면 5는 자동으로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생이 또 나오거든요. 그게 학생들의 궁박경솔 무경험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많이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그것 때문에 문제를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뻗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릿속에 짬뽕만 일어납니다. 헷갈리기만 해요. 그리고 풀긴 풀었는데 풀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용을 모르니까 해설서 읽고선 그냥 고개를 끄덕거렸을 뿐이지요. 푼 게 아닙니다, 그거는.
풀었다는 것은 해설서 없이 자기가 스스로 창작해서 뭔가 내용을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거고, 그거 갖다가 응용해서 푸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건 해설서를 읽는 것에 지나지 않는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2개 맞습니다. 공부를 다 해놓고. 공부 다 해놓고 2개 맞을 바에는 뭐하러 하느냐 말입니다. 공부를 다 이만큼을 해놓고 2개 맞았습니다. 작년에도 있어요. 작년에도 있습니다. 이만큼을 다 해놓고 2개 맞을 바에는 뭐하러 2개 맞습니까? 나가라면 만약에 화학을 갖다 딱 제낀다. 자네가 만약에 물리가 강점입니다. 지구하고 생물은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습니다. 근데 화학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할 때마다 슬럼프가 밀려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